안녕하세요, 포토트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셀리 데이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첫 7년을 캐나다 중서부의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4살 때 그곳에서의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추위 속에서 학교까지 매일 2마일을 걸으면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0대에 저는 고향을 떠났고 1983년에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로 이사했습니다. 소름 끼치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푸른 목초지로 옮겨갔고 남은 것은 마약, 가난한 예술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버려진 건물들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때까지 제가 보아왔던 곳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디서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술가들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도시의 위험한 지역으로 이사를 옵니다. 식당과 술집이 열리면 부자들은 그곳에 자본과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 업자들은 모든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그곳의 모든 것을 멋지고 빛이 나게, 그리고 비싸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술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저렴한 지역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들은 떠나고 빛나는 건물 안에 부유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1970년대 제가 10대였을 때 아버지가 35mm 화각 카메라를 주셨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취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쉬지 않고 사진을 찍어왔고 항상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한 화가였습니다. 8, 90년대에 뉴욕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저의 사진에 관심이 없었고 그랬기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사진만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를 가든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당신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순간, 당신이 남기고 싶어 했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고 당신은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놓치면 영원히 담지 못합니다. 다른 사진 작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촬영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24시간 내내 어떠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저는 카메라 없이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잡지사에서 화장품을 촬영하는 일을 했었고 그것이 저의 거리사진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잡지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끝이 났고 그 이후로 저는 거리만을 활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작품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 판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요구되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진을 팔지 않고도 여러분의 사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예술계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말했던 조언은 제가 지금 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술품 판매점과 갤러리 전문가에게 작품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품에 맞는 담당자라면 확실히 상처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작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당신이 하는 작업에 어울리는 수집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는 아티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그곳에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 대부분은 도움이 되는 멋진 작가들입니다. 의견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등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인터넷은 그런 면에서 놀랍습니다. 단점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지에 지나치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해피밀을 전혀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해피밀을 사서 그것이 곰팡이가 날지 아니면 썩게 될지 그 과정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매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한 웹사이트에 실렸고 거기서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해피밀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을 때 이 햄버거가 유산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항상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이 시점에서 사진은 단지 중독일 뿐입니다. 저는 카메라 없이는 아파트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은 제 뇌에 의해 틀이 잡히고 편집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고 숨쉬고 잠을 잡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사진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셀리의 사진은 이때까지 소개했던 다른 작가들의 사진에 비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기하학이나 구도, 스토리텔링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녀가 본인의 사진 생활이 중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진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고 보기보다 사진이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당연한 것이 되었기에 오히려 그런 면이 그녀가 담는 사진이 자연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억지로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최대한 빼고 그녀가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녀의 연륜과 경험에서 오는 그러한 사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삶과 주위의 환경, 그리고 햄버거의 변화까지 기록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기록의 의미로서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후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